자, 조세와 타 채권 간의 관계. 위에 보듯이 진짜 띄엄띄엄 나오죠. 15회 때 한 번, 19회 때 한 번, 23회 때 한 번, 29회 때 한 번. 작년 나왔기 때문에 원래 또다시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확률은 그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갑시다. 조세 채권과 타 채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조세를 체납했습니다. 갑이 조세를 체납했다. 이렇게 체납된 요 세금 이걸 받기 위해서 뭐하죠? 압류합니다. 압류. 압류한다면 뭐합니까? 압류한다면 뭐하죠? 응? 압류한다면 뭐합니까? 막 그렇게 의미합니까? 압류했다가 근데 부동산은 말고 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산은 움직이잖아. 움직여서 동산은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뭐 부서진 냉장고, 고장난 텔레비 이런 거 안 가져옵니다. 근데 문제는 고가의 귀중품이잖아. 보석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압류만 해두고 놔두면 나중에 뭐 도둑 들어서 분실했다는 이런 얘기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가의 물건 동산은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운반비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운반해서 창고에 보관해야지 보관비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공매처분, 경매처분 붙이려면 그 붙이는 비용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압류하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그래서 나중에 공매처분하고 요까지 들어가면 비용을 우리 공익비용, 압류비용, 공익비용 등 다 합쳐서 체납처분비, 체납된 처분을 받기 위해서 이걸 다 해서 하는 처분할 때가 들어간 비용을 체납처분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이 언제나 항상 1순위야. 1순위. 공익비용 등, 압류비용 등 이게 언제나 1순위입니다. 요 가운데도 제일 먼저 하는 압류비용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체납처분비. 그럼 그다음 2순위가 세금 들어가. 조세. 그다음 가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자체나 국가가 돈 받을 땐 제일 먼저 체납처분부터 먼저 받고 그다음에 세금을 받고 그다음 가산금을 받고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매처분할 때 요거 좀 조세가 있다. 요거 빼고 조세가 있다면 조세와 다른 채권이 함께 있다면 어떡할까? 조세가 있는데 다른 채권도 있어. 다른 채권도. 그럼 어느 게 우선입니까? 어느 게 우선하겠습니까? 조세가 우선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칙은 조세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조세 우선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가 충돌하면 누가 이겨요? 국세와 지방세가 충돌하면 누가 이깁니까? 국세 이런 거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똑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보다 먼저 압류되어 있는 지방세가 있다면 그때 지방세가 먼저고 지방세보다 먼저 압류했던 국세가 먼저지. 뭐 국세가 먼저 이런 거 없어. 예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조세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조세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는 조세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것은 조세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우리 교재를 보니까 일단 뭐 57쪽에 지방세 우선 징수부터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자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즉 납세자의 재산이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지방세 등은 담보권이 없어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뭐 담보 설정된 거 이런 거 없어도 세금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때 징수금의 징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체납처분비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조세를 받고 그 다음 가산금을 받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뒷장은 압류 우선주의. 납세자의 재산을 지자체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때는 다른 지자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 있으면 압류에 관계된 지자체 징수금은 교부 청구한 다른 지자체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즉 압류한 그 비용이 압류가 먼저 압류된 건 먼저 합니다. 근데 납세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 납세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 압류 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 징수금과 국세 우선하여 징수한다. 납세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는 압류 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납세 담보가 된 그놈이 세금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담보된 조세가 있다면 압류 먼저 담보된 조세는 담보된 조세가 우선,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가 그 다음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거 핵심은 이거야. 결과적으로 어떤 건 세금보다 우선하겠습니까? 어떤 건 세금보다 우선할까?
아무리 조세가 공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고 이래 말해도 사람의 생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돈 없으면 당장 굶어 죽습니다. 그래도 세금부터 먼저 받고 네 돈 받아가라. 굶어 죽으라 말과 똑같잖아. 왜? 이 사람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인데 자기 사업장에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임금, 체불된 임금이 있어. 임금 채권이 있어. 임금 채권이 있는데 임금 노동에 임금 가지고 생활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세금 다 받고 난 뒤에 네 임금 받아가라. 이래 말하면 굶어 죽으라 말과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아무리 세금에도 세금보다 먼저 최종 3개월치 임금 채권, 퇴직임금 이런 것은 세금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이 사람의 집이 지금 넘어가는데 요 집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있어. 전세입자가. 이 양반이 먼저 전세권 설정을 해두었거나 확정일자를 갖추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안 해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먼저 집이 날아가는데 당신 세금 다 받고 난 뒤에 네 전세금액 받아가라. 이래 말하면 이 양반은 허벌판에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주택임차보호법, 상가임차보호법 등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액, 이 금액은 세금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고 이런 식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그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건 59쪽 세금과 양가로 입은 세금과 피담보 채권의 우선관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세의 법정기일 고에 나오죠. 조세의 법정기일 그 위에 양가로 입은의 법정기일이 언제냐 하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그게 법정기일이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생한 그날이 법정기일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 조세의 법정기일 그 이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사실 또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갖춘 이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한답니다. 그럼 봐요. 내가 남의 집에 전세대가 봅시다. 자, 전세대 가는데 등기부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설정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했습니다. 자, 1번 1순위권자로 전세권 설정을 했다. 또는 타인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했다. 질권 이런 것에 설정 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확정일자를 갖추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든지 이런 재산을 매각하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따라오면서 조세가 뒤따라왔어. 조세가 압류 들어왔습니다. 조세가 압류 들어왔다. 이럴 때 뭐가 우선합니까? 이런 재산을 매각한다고 말합니다. 이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지상권, 질권 등에 관한 내용이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아니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갖춘 이런 재산을 매각합니다. 이 재산을 매각할 때 뭐가 우선이다? 이런 거 매각할 때 뭐가 우선이죠? 아무리 세금이라 해도 만약 그때도 세금이 공공성이 있다, 공익성이 있다, 얘가 우선이다 이래버리면 설정 등기하면 뭐합니까? 확정 받으면 뭐에 걸쳐? 세금이 뒤따르면서 얘가 먼저 받아가면은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세금 내지 않아서 그 세금부터 다 받아가는 그다음 네 전세금액 이런 불안해 살 수가 없거든. 우리 법은 아무리 세금이라 해도 이렇게 먼저 설정등이 되어 있거나 확정해서 갖춘 이런 재산이 있는데 요걸 매각할 때는 세금이 얘보다 우선할 수 없다. 즉 얘가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담보채권 우선합니다. 전세권 등의 전세권, 지상권 등의 피담보채권 요 놈이 우선한다. 아무리 세금이라도 세금보다 먼저 설정 등기돼 있거나 세금보다 먼저 확정일자 받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때는 조세가 얘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를 봐도 이런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 금액 가운데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이런 것을 징수할 때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따른 담보대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을 갖춘 이런 임대차 계약 정상 보증금 아무리 세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즉 얘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말을 제가 볼 때는 참 됐다 어렵게 말해요. 사실은 와 이렇게 말하는 거 몰라. 막 죽여놓고는 뭐 지방세와 그 가산금 뭐 이런 것이 얘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럼 왜 그러면 내 같은 법을 그래 안 만듭니다. 이런 재산을 매각할 때는 조세 또는 가산금은 뭐
요 놈이 조세나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이런 금방 이해될 건데 조세나 가산금은 얘보다 우선할 수 없다니까 얘가 우선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그 밑에 양가로 4번, 참가로 3번 담보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설정된 일자, 순서 아무 관계없이 그때는 조세가 우선한답니다. 어떤 거? 그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런 조세일 경우 요 조세는 설정일자와 상관없이 조세가 우선한답니다. 만약 요 세금이 그 재산 자체를 보고 받는 세금일 때는 먼저 설정된 게 있어도 설정일자와 아무 관계없이 이 세금이 우선한답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이라는 게 뭐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 이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다음을 말한다. 지방세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지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자동차세 있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보시면 되니까 재산세라든지 재산세에 부과된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이런 세금들이 그 재산을 보고 부과한 세금들입니다. 요 세금들이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입니다. 이게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이야. 고지스러운 세금들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한 4번인가 쭉 나오는데 3번은 이렇게 해서 3번은 다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다음 요 조세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라. 정답 종합부동산세 이다 물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세금 찾아보라. 한 번은 취득세 물었고 한 번은 양도세도 물었습니다. 작년 29회 시험 때는 좀 어렵게 취득세보다 먼저 설정된 이런 것이 있다. 그때 예의가 우선이다. 오케이 맞는 지문. 또 지문에 재산세보다 먼저 설정된 게 있다. 그것도 재산세가 우선이다. 오케이 맞는 지문. 왜? 그 재산을 보고 한 세금이잖아. 종합부동산세보다 먼저 설정된 게 있다. 그것도 종합부동산세가 우선이다.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좀 섞어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냈기 때문에 원래 또 이걸 가지고 또 한 문제를 내고 이럴 확률은 없고 요 정도 선만 기억하시라고. 머릿속에 아무리 세금이라도 세금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때는 예의가 우선한다. 다만 재산 자체를 보고 받는 세금일 때는 먼저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 있어도 그때는 세금이 우선한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뒷장 넘기면 뭐 소익임, 차보증금, 임금채권 앞에 있죠. 아무리 세금이라도 인간의 생존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익임, 차보증금이나 임금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조세보다 우선할 권리가 있다. 뭐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 뒷장을 넘겨서 조세의 불복 절차에 관한 부분 67조 조세 구제 제도 서류의 송달 이런 거죠. 서류 송달은 안 보셔도 되고 조세 구제 제도 자주 나옵니까? 위에 봐요. 언제 나와서 23회 때 딱 한 번. 23회 때. 그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나오고 23회 때 나오고 28회 시험 때는 지문 하나 내고 지문 하나. 그러니까 아마 한 문제는 나올 확률 몰라. 23회 때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문제 낼 확률은 있어도 몰라도 이겁니다. 왜 조세를 불복할까 하니까 개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답니다. 위법한 처분을 받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이럴 때 불복할 수 있다고. 단 다음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없다. 이 신청했는데 우리가 맞다, 네가 잘못했다, 거기에 대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신청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그것도 불복하고 이건 없습니다. 그다음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범칙 사건에 대한
신호 위반했다. 그 범칙금 나왔다. 그 통보돼. 그건 불복하고 이건 없어. 범칙을 안 했다는 사실은 불복할 수 있어도 그 금액 자체에 대한 내용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몇 번 지켰겠습니까? 하여튼 달다 보니까 막 167도 지키고 180도 막 168도 지키더라고. 아 근데 나는 그래도 2차선은 또 안전하게 가야지. 편도 2차인데 그렇죠? 트럭도 막 달리는데 빨리 가면 안 되잖아. 안정적으로 가는데 아이 미친 사람들 뭐 그 도로에 옆에 휙 달리는 거야. 130, 140 막 가는 거야. 와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150, 160 가니까 못 따라오더라고. 그럼 미치듯이 하는데 범칙 사건에서 불복 못하게 돼 있어. 감사원에 대한 부분에도 불복 못하고 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기본적으로 봅시다. 피의사항 봅시다. 이제 이 신청하고자 한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 자, 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제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회입니다. 처분청회. 그 다음 심사청구 알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합니다.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그 다음 심판청구합니다.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조세 심판원에 합니다. 조세 심판원에. 조세 심판원이라고 외부기관 따로 있습니다. 이거 안 거치고 막바로 감사원 갈 수도 있습니다. 막바로 감사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요동을 해서 행정소송 갈 수도 있습니다. 막바로 행정소송 갈 수도 있습니다. 막바로 행정소송 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있죠. 옛날에는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에 가야 돼. 그걸 우리 행정심판 전치주라고, 행정심판 전치주라고, 행정소송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옛날에 2심제였습니다. 요걸 행정기관의 행정적 심판을 1심으로 맡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1심이 고등법원, 2심이 대법원이야. 하지만 지금은 행정소송을 막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행정소도 3심제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은 요놈이나 이놈을 하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기관을 거쳐 이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청, 어디에 처분청이 하거든 지방세라면 시군구의 세금은 시장, 구청장한테, 특별시, 광역시, 도의 세금은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한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다시 심사청구 들어갑니다. 그럼 시군구의 세금이란 도지사한테 하든지 행자부 장관한테 하든지, 도세도 행자부 장관한테 합니다. 그럼 국세라면 먼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다음 국세청장한테 갑니다. 국세청장한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신청 처분청에 해봐. 처분청에 하면 뭐라고 하죠? 처분청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거의 안 합니다. 왜? 특히 세금에 관해서는 잘못 부과됐네, 과다하게 부과됐네,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들어가요. 세금 부과했는데 크레임이 걸리잖아. 일체를 잘못한 거잖아. 이 사람 그럼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분청은 거의 집어넣으면 내가 잘못했다 말 안 합니다. 내가 정당하다. 이게 맞다. 끝까지 대부분이. 그럼 다음 위에 아이고 안 하고 위에 올라가면 그나물의 그 밥이야 사실은. 울산 남구에 하는 거나 울산시에 하는 거나 어차피 같은 공무원입니다. 남구청에 있다가 시청 들어가기도 하고 시청에 있다가 남구청 가기도 하고 이런 거지. 빙빙 도는데 요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면 서로 간에 감사줘야 되거든. 보통 우리 뭐라 하죠? 공무원 세계도 마피아 세계가 비슷하다고. 특히 재정기획부는 모피아라고 해서 모피아라고 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있다고. 제일 똑똑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시험처가 들어갈 때 재정부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거든. 거기서 똑똑한 요 사람들끼리 뭉쳐가 자기들이 똘똘 세력을 훔친다고 모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피아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이것도 말 안 듣거든. 그래 에이, 이 신청해봐야 말도 안 듣고 막바로 심사 청구 갈 수도 있고 막바로 심판 청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그나물의 그 밥이다 싶어 이동할 수도 있거든. 우리 이 부분 세 가지 방식 다 있습니다.
28회 시험 때는 28회 때 나왔다. 딱 지문 하나 나왔는데 심사 청구, 심판 청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의신청 후 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 이의신청 없이 막바로 이거 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원래 심사 청구, 심판 청구하기 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이걸 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첫째, 언제까지 신청하는가, 언제까지 청구하는가 그거 합니다. 첫째, 신청, 청구는 언제까지 하는가? 모조리 90일밖에 없습니다. 신청, 청구 이거는 모조리 90일 이내 하여야 한다. 90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요거밖에 없어. 날짜는 딱 90일 안에 합니다. 고지서를 딱 받았다. 뭐 그로부터 처분을 받은 그날부터 90일 안에 이의 신청합니다. 만약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하고자 해도 90일 안에 합니다. 이것도 90일 안에 합니다. 이의 신청을 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해 줍니다. 당신이 신청한 것을 우리가 심의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결정 통지하면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90일 안에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마음에 안 든다. 90일 안에 행정소송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언제 시험에 다음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언제가 청구합니까? 물으면 날짜는 무조건 90일밖에 없는 거야. 고민할 필요 전혀 없는 거야. 그럼 결정한 것에 대한 신청만 심의한다면 결정하는 게 통지 주죠. 그럼 결정 통지는 언제까지 하는가 봅시다. 내가 신청하면 행정기관 등은 결정 통지를 언제까지 결정하여 통지해 주는가? 이것도 원칙은 90일밖에 없어. 원칙은 90일 이내에 줍니다.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이렇게 결정 통지 90일 안에 결정 통지해 준다. 90일 안에 결정 통지해 준다. 90일 안에 결정 통지해 준다. 모두 이거밖에 없어. 딱 단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하나 이유가 국세에 지방세와 상관없고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의 이의신청에 대한 요새 결정 통지는 3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3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모조리 90일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는 모조리 90일밖에 없고 국세 같은 경우는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3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재 뒤에 68쪽 그림 보니까 그림 잘못되어 있네. 그림의 세 번째 국세 90일 안에 신청하면 이의 신청 세무상 대 90일 안에 결정이 아니고 요 국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30일 안에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에. 마지막 국세의 이의 신청의 밑에 세무상 등이 30일 90일 안 30일 수갑니다. 30일 안에 결정 통지합니다. 자, 요거 딱 하나만 요놈만 이외고 그다음 요거 뭐 그다음부터는 날짜 볼게요. 자, 우리 칠판 봅시다. 만약 이 신청하면 결정 이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이 신청하면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요 받은 날부터 법은 이렇게 돼 있어. 결정 칠판 봅시다.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할 수 있다고. 근데 만약 날짜 지나갈 때 90일 다 됐는데도 결정 통지 안 오면 어떡하죠?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하라는데 결정 통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결정 통지 올 때까지 평생 기다립니까? 그거 아니야. 그래서 원칙은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하지만 만약 결정 기간 안에 결정 통지 받지 못하면 그때는 받지 못해도 결정 기간에 딱 끝난 그날부터 90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 69쪽 이 신청 보니까 두 번째에 90일 안에 하라고 돼 있고 양가로 2번 심사 청구, 심판 청구도 기억에 두 번째에 90일 안에 하라고 돼 있고 심판 청구도 그렇고 그다음
동그라미 1번 이 신청 후 심사 청구, 심판 청구하는 경우에 니은 만약 결정기간 내에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을 지난 날부터 심사 청구,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그라미 2번 이 신청하지 않고 막바로 심사 청구, 심판 청구하고자 할 때도 또 90일 안에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가로 3번 요거는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요 90일 안에 신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다. 그럼 어떡할 거냐니까 그때는 세 번째 줄에 청구기간 내에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며칠? 14일 이내에 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마치 천재지변 등처럼 불가피하게 신청할 수 없는 이런 사유가 생겼다면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안에 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양가로 4번 우편 청구 요거 만약 내가 요 날까지 자 7번 봅시다. 요 날까지 신청하는 신청 기한이다. 요 날까지 신청해야 된다. 요 날 신청했습니다. 딱 신청 마지막 날짜인데 요 날까지 신청한 마지막 날짜인데 이날 신청했어. 근데 우편 신청했어. 우편 신청하다 보니까 도달은 날짜 지나서 도달하는 거예요. 날짜 지나 도달했습니다. 이거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있습니다. 효력 있다. 이때는 우리 법은 발신주의를 쓰지 도달주의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제출했는데 그것이 청구기간이 지나 도달할 때는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신청 청구한 걸로 본다. 이거 틀리게 할 때는 우편 신청하였지만 청구기간 경과 후 도달하였을 때는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이래 말하면 틀린다는 거죠. 적법하게 신청하는 걸로 합니다. 자, 그리고는 71쪽, 71쪽 제일 위에 5번 불복 청구의 효력. 불복 청구의 효력.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답니다. 7번 봅시다. 나 조세를 불복하고자 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좀 이상해. 세무사 누구라도 세무사도 딱 정확히 책임 안 지려고 저 잘못된 것 같는데요 이런 이야기하고 취하부지. 근데 이상한 거야. 신청했습니다. 딱 신청하다 90일 딱 마지막 날 90일 이미 3달 결정통지 지방세 3달 6개월 지나서 불복합니다. 이 신청하든지 심사 청구합니다. 3달 결정통지 3달 그럼 벌써 1년 지났어. 1년. 그 다음에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또 3달 행정소송 들어가는 순간부터 미로 조지거든. 법관은 이렇게 하면 세금 언제 받아요? 지자체는 세금 받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 신청했다가 심판 청구했다가 행정소송 갔다가 그럼 최종적인 다 결정 난 뒤에 세금 받으려면 언제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당신이 이 신청을 하고 심사 청구하고 심판 청구해도 처분함에 집행에는 아무런 효력을 주지 않는답니다. 즉 당신이 이 신청해도 우리 압류하고 당시 행정소송도 우리 공매처분하고 다 합니다. 그런 말이야. 그럼 저 사람이 이 신청 거치고 심사 청구하는 기간에 압류해봐요. 압류했습니다. 세금 안 내거든. 5개월 6개월 지나 안 되니까 압류 들어가서 압류했다가 그다음 공매처분해가지고 경락됐습니다. 경락된 상태에서 나중에 조세심판원에서 당신이 맞다. 행정기관에 잘못 부과된 세금이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 결정 난 거예요. 어떡합니까? 내 재산을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그럼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일단 우리 법은 일단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게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압류는 해둬요. 일단 압류는 해둡니다. 2번 일단 다만 압류는 해두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다음 결정 처분이 어떻게 나는가 지켜봅니다.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결정 처분이 있는 날까지는 딱 지켜봐요. 딱 지켜보는데 당신이 잘못 부과된 세금이다. 그럼 압류한 거 풀면 되는 거고 정당하게 세금 부과된 건 맞다.
그럼 압류해서는 이제 공매처분 들어가면 되지. 근데 막보러 가면 안 되잖아. 막보러 왜? 이 사람도 자기가 억울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압류해뒀다가 그 다음날 막보러 공매 들어가 버리면 좀 그렇잖아. 세금 낼 수 있는 기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압류는 해두었다가 결정처분이 나부터 30일까지는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고. 결국 30일이 당신이 세금 낼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30일 안에 세금을 내면 압류했던 거 풀고, 만약 30일까지도 만약 세금 안 내면 그때는 우리가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과거에 최근 이제 23회 따라서 60일까지는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틀렸다. 정답. 이렇게 삼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서류에 송달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서류 송달은 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 부분이라서 신경 쓰지 마시고, 요놈까지가 우리 조세 총론 부분이었고, 그 다음 이제 취득세 나오고 있죠. 취득세는 뭐 거의 세 문제입니다. 83쪽 보시니까 작년 29회도 세 문제, 그 다음 28회도 세 문제, 27회도 세 문제, 26회도 세 문제, 25회는 네 문제, 그 다음 세 문제, 또 세 문제, 거의 세 문제 내고 있죠. 어쩌다가 한번 진짜 많이 낼 때 네 문제 내와도 보통 세 문제를 내고 있는 편들입니다. 근데 중복에서 내는 경우 잘 없어. 22회 때 특징 냈는데 그다음 없지. 23회 때 과세상 되지 않고, 그다음 취득 범위도 띄엄띄엄 한 번씩, 과점 주주도 띄엄띄엄, 납세부자도 띄엄띄엄. 제일 많이 내는 게 과세 표준과 세율, 그리고 비과세, 부가와 징수, 이게 제일 많이 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산출한 세금을 어떻게 언제까지 부가징수할까, 부가와 징수, 이게 가장 많이 시험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입니다. 비과세도 생각보다는 점점 많이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름 쪽 보시니까 뭐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가? 취득의 범위, 세 번째 취득의 범위가 띄엄띄엄 나오고 있고, 납세 의무자도 띄엄띄엄 건너가면 자주 나오고 있고, 취득 시기는 옛날에 자주 나오는데 근래는 거의 잘 내지 않는 편들이고, 과세 표준 굉장히 자주, 세율은 같은 연도 두 문제 내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 납세 절차도 같은 연도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납세 절차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입니다. 왜? 그 징수하는 절차 날짜가 개정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은 다음 해야 되겠는데, 취득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해하죠.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세금.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가 주체가 되는 도세입니다. 지방세 가운데 광역지자체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강남구의 세금 이런 거 아닙니다. 서울특별 세금이야. 동래구의 세금이 아니고 부산 광역시 세금이고, 진주시의 세금이 아니고 경상남도 세금이고, 이렇게 사용하지. 울산 남구 세금이 아니고 울산시의 세금입니다. 하지만 실질 징수는 어디서 한다고 했죠? 시군구가 위임받아 징수합니다. 실제로는 시군구의 위임 징수. 모든 도세는 다 시군구가 위임받아 징수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특별시, 광역시, 도의 세금인 특별시랑 광역시, 도에 직접 신고 납부하면 될 거 아니냐고. 신고 납부한 세금이거든. 하지만 도서지방에 섬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섬에서 울릉도에서 오토바이 100만 원짜리 하나 샀다. 취득세 몇만 원 내려고 배를 타고 3시간까지 타고 포항 나와서 다시 도청까지, 저 위에 예천까지, 문까지 올라가야 되고, 영주까지 지나서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세금 내고 돌아오니까 막배 다 떠나쁘고 없고, 그 다음날 배 타려니까 풍랑 쳐서 배 안 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환장합니다. 그렇죠? 세금 몇만 원 내려고 엄청난 시간, 엄청난 낭비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 모든 도세는 다 시군구가 위임받아 징수하는 겁니다. 울릉도 생각난다. 제 밑에 여동생 남편이 지금은 기획지정부도가 있는데 몇 년 동안 3년인가를 울릉도 세무서에 세무서장 했습니다. 그럼 있을 때 자꾸 형님 놀러 오시라고
가면 존나니까 뭐 관사에 자고 자는 게 마다 어디 자면 된다. 뭐 모텔에 자든 어디가 자든. 그러니까 울릉도 사람은 갈 수 있는 가는 뭐 식당이 있다고. 오늘 관광지 오면은 대부분 뭐 검색가 오지만 검색가 와도 결국은 이름 유명한 식당밖에 안 간답니다. 자기들끼리 가는 식당도 다 있고 하니까 오시면 그럼 자기들끼리 가는 식당을 나한테 문자로 보내라. 내가 알아서 울릉도 갈게. 그래 가지고인데 그놈 있을 때 갈 것이. 그 사람 떠나고 난 뒤에 내 친구도 가니까 이거 들고 가도 뭐 뭔지도 모르겠고 집안에 세법 집안이라서 시고 위임징수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지. 우리 2010년까지만 해도 이래서 취득세 또 뭐 있다 했죠? 등록세, 면허세. 등록세는 등기 등록에 관한 세금인데 소유권 등기에 대한 세금, 소유권 등기 외의 소유권 외의 등기에 대한 세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근데 2011년 들어오면서 2011년 들어오면서 취득세와 그리고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 이를 통합하여 현재 취득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득세.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취득세 세율 같은 거 봐도 취득세가 원래 통합되기 이전에 취득세가 2%였거든. 2%. 소유권 등기 이렇게 딱 해서 그 여러분 뒤에 가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서 구한 세율에 2%뺀 세율을 하고 이런 말 나와요. 취득세 표준세 2% 뺀다는 말은 요 놈은 과세 안 하고 요 놈만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고 또 2%만 부과하겠다 하는 말은 이 놈은 과세 안 하고 요 놈만 과세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뒤 가서 표준세에서 2% 뺀다, 2%만 적용한다 하는 말뜻을 이해할 수 있어. 여기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취득세는 법이 정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을 보고 부과한 세금이라면 지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그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까지를 취득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현업하시는 분들이 오래 좀 중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참 이거 하면은 이거 몇 프로입니까 물어. 몇 프로입니다니까 취득세는 됐고 등록세는 몇 프로입니까? 등록세가 통합된 게 취득세인데 아직도 취득세랑 등록세는 몇 프로냐고 묻더라고. 그분이 자꾸 깜빡하네. 오래 세월이 이렇게 사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따로 취등록세 별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란 말 안에 등기가 다 포함된 겁니다. 대신 소유권 할인 등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처럼 소유권 할인 등기와 면허세 요 두 가지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 장명하는 참 그것도 장명하는 제주도 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됐다고 등록면허세 이래 말하는 요 가운데 요 놈을 뭐라고 해? 요 놈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요 놈을 이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된다는 등록면허세. 요 놈을 끌고 와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 받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시험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요런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죠. 요게 세 문제 최대 맥시멈 네 문제까지 하지만 보통은 세 문제 정도. 요게 이제 한 문제 가끔가다가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취득세는 특광도의 세금 하면서 이제 우리 교재 84쪽에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법에 열거된 대상물을 취득할 때 그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으로 실질 취득한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등등등 쭉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의미는 없고 다음 시간에 취득세 과세 대상 요놈부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3, 4월 달이 4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강할 때 조금 더 많이 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어쨌든 어떤 식의 내용이든 한 시간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